안녕하세요. 김용합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남 아파트는 미미하나마 하락 반전하였고 서울 아파트가 강부합권까지 밀려나면서 사실상 하락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일 부동산 하락이 2년 이상 장기 하락 사이클로 진행이 된다면 과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중대형 평형 중심으로 폭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쉴 새 없이 오른 전국의 모든 부동산이 폭락 대열에 합류할 것이 확실합니다. 특히 전국 어디든 가격이 높거나 많이 오른 곳들은요, 그에 비례하여 더 떨어질 것이며 가격이 낮거나 상승폭이 적은 곳들은 덜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머지않아 닥칠 집값 하락 시나리오를 보실까요? 이번에는 다르다. 전국 부동산 대폭락 위기. 이번 태풍 피해가 좀 적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마이삭 태풍 경로가 이렇네요. 제가 이제 이걸 끌어들인 것은 지금 전국의 모든 부동산이 들끓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한반도를 완전 덮고 있죠. 바로 집값 폭락 시에 태풍처럼 전국이 가시권이기 때문에 아주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이 뛰었기 때문에. 안 뛴 곳이 없잖아요. 다만 이제 더 뛴 곳은 더 떨어지고 덜 뛴 곳은 덜 떨어진다. 또 먼저 떨어지는 곳이 있고 늦게 떨어지는 것이 있겠죠. 바로 이 원형. 그렇다면 부동산 폭락 시에 폭락 위험 지역과 평형을 한번 볼까요? 자, 부동산 하락 시에 폭락 위험 지역과 평형. 예전에 2010년과 13년하고 지금 같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때는 서울과 수도권 전체 뛰기는 했는데 특히 버블 7 중심으로 뛰었잖아요. 집값이 많이 오른 중대형 중심으로 뛰었어요.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폭락장에 이 많이 오른 중대형 중심이 폭락을 했고 오히려 소형은 뛰기도 했어요.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 좀 버블 7을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뛴 곳들이 타격이 컸습니다. 강남이 당연히 많이 떨어졌겠죠. 그런데 지방과 소형평이 오히려 올랐다고요. 자, 그 다음에 2021년, 24년 앞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이 하락장 10년 만에 예상이 되는데 이때는 잘 보세요.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수도권은 당연한 거고 지방 광역시, 세종시, 전국의 뭐 중소도시도 마찬가지로 많이 뛴 것들, 또 집값 자체가 비싼 것들, 이건 분양도 포함합니다. 위험해요. 집값 많이 오른 10평대부터 대형 모든 평형이 위태롭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10평대, 20평대가 별로 안 올랐었는데 지금 지방도 대형이 엄청 거품이 심합니다. 10평대도 수도권 엄청 뛰었어요. 이제 비싼 것은 다 무너진다 이거예요. 가격이 낮고 상승폭이 적은 곳, 이런 것들은 좀 덜 떨어지겠죠. 전국의 모든 부동산이 위험하다. 다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승폭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어떤 경기도, 그 다음에 또는 인천의 일부 지역, 그리고 지방도 중소도시 안 뛴 곳들이 있어요. 이런 데는 뭐 떨어질 것이 얼마나 있겠어요.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지. 근데 그곳들을 제외한 모든 지역, 모든 평형 위험하다고 하세요. 특히 많이 뛴 것, 그리고 절대 가격이 비싼 것. 분양해서 분양가가 비싼 것도 위험한 겁니다. 분양가 밑으로도 빠져요. 자, 매수 실종부터 가격 폭락 단계를 한번 5단계로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매수 실종, 현재가 지금 2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작년에도 제가 이거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갔었냐? 자, 매물 적재 가격 일부 하락까지 갔었는데 다시 또 11.6 대책 이제 이후로 떨어졌다가 4, 5월, 5월 그 추가 대책이 안 나오는 바람에 늑장 부리는 바람에 또 뛰었잖아요. 자, 이번에는 폭락까지 갈 수 있을까요? 볼까요? 자, 매수 실종, 줄다리기 팽팽, 호가 매물 비슷. 그렇죠. 지금 매물 부족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매물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중개소는 매물 부족을 강조해가지고 조심. 자, 계속 강조하면서 더 올라갈 것이다. 이거 지금 특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이거 이제 관리처분 되면 나중에 2, 3억 금방 갈 것이다. 마치 2년 있다가 다 뛸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7년째 뛰었는데 10년 뛰면 이 정권은 탄핵당해요. 자, 보합권 현재 강보합권 상황인데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거 시간 문제고 강남은 이미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자, 거래 절벽 한번 볼래요? 그 다음 단계가 거래 절벽인데 하락 3개월 이후 대략 한 11월 정도? 12월 정도 거래량 급감하고 매수, 지금도 거래는 급감하죠. 매수 우위 전환, 이제 가끔 급매출이 나고 매물 조금 증가하고
중개소 금매 강조합니다. 이거 금매물이니까 사라. 그전에는 매물 없다고 사라고 하고 이제는 금매물이니까 사라. 상투장 조심해야 돼요. 금매는 무슨 얼어 죽을 금매입니까? 7년 동안 뛴 게 잠깐 빠졌다고 금매예요? 기다림과 관망. 그런데 이제 6개월이 됐다. 자, 그러면 매물이 점점 쌓이겠죠. 매물이 쌓이고 매수 우위가 확장되고 호가 매물을 중심으로 나와 있고 금매도 점점 증가해요. 호가가 점점 내려가면서 이제 실거래가 밑으로 호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중개소 급금매 강조합니다. 자, 하지만 큰 틀에서는 아직도 상투장이에요. 실거주 금매. 이때는 뭐 이제 6개월 정도 하락하면 잡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잡아도 됩니다. 다만 집값이 계속 하락하느냐, 반등할 기미가 보이느냐, 작년, 재작년, 그재작년 계속 하락하는 듯 하다가 반등하면서 결국 폭등해 버렸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잡아야 하고 계속 내려가게 되면 잡지 마세요. 자, 가격 하락, 이제 본격적 하락 1년 정도 되면요, 금매물 증가하고요, 매수자가 절대 우위, 하락 매수 가능하고요, 금매 급격히 많이 늘어납니다. 중개소는 바닥장을 막 강조하겠죠. 그때는 개별 판단해 가지고 자, 전체를 비교해야 합니다. 즉 자기가 거주할 곳만 볼 게 아니라 서울 전체, 경기도까지. 가격 폭락, 이제 만약에 하락이 2, 4년 되면 이거 볼 것도 없이 그냥 빠져요. 폭락이라는 용어는 기간 하락하고 일치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2년에서 4년 빠졌는데 조금 빠졌겠어요, 집값이? 그쵸? 지금 왜 집값이 이렇게 난립니까? 왜 2배, 3배 뛰었습니까? 7년간 뛰어서 그래요. 자, 초급매물 증가, 매수 절대 우위, 호롱락장 매수, 헐값 매물 증가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지금 이곳은 무조건 피하세요. 제가 어제 뭐 경기도 쪽은 오른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단순해요? 경기도 인천이 다 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기도 인천 여러분들 돌아다녀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내년에 혹시 1년 뛰면 경기도 인천 뛸 곳들 많습니다. 진짜로 폭등할 곳도 많아요. 물론 지금 더 떨릴 곳이 더 많겠지만 안 뛴 곳도 많다고요. 제가 뭐 지금 거품이 심한 송도를 권합니까? 청라를 권합니까? 아니면 분당을 권합니까? 과천을 권합니까? 광명을 권합니까? 그런 데는 지금 속칭 부동산에서 말하는 쓰레기죠. 왜?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자, 이거 잘 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 아니면 이거다. 진짜 양비론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라고요. 팁을 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 위험합니다. 강남 제일 위험하죠. 원이 클수록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 서울. 왜? 많이 뛰었잖아요. 과천 위험해요. 판교, 분당, 위례, 광교 이런 데는 뭐 잡았다가는 아마 박살 날 겁니다. 속칭. 집값이 하락장이 오면요, 얘들이 그냥 비례해서 떨어져요. 이건 100%예요. 예외 없습니다. 얘는 뭐 호수가 보이니까 전철이 들어오니까 안 떨어진다. GTX가 있으니까 안 떨어진다. 자, 오히려 그 호재 때문에 많이 폭등을 해서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명, 평촌, 동탄2 아주 거품이 심해요. 자, 서울에서도 그렇게 먼 곳이 지금 10억이 말이 됩니까? 자, 호수공원 막 8억씩 하죠. 평촌, 동탄2, 송도도 마찬가지예요. 송도는 옛날에 분양가에서 2, 3억씩 떨어진 거 아시잖아요. 피가 2억 붙었던 것들이 2, 3억 떨어졌잖아요. 지금도 급작 위험하다고요. 자, 예전에는 대형이 그랬지만 이제는 20평대도 위험해요. 왜? 거품이 너무 심해. 10평대도 위험해요. 자, 미사, 가밀 얼마나 많이 뛰었습니까? 삼송, 향동, 다산, 갈매, 지축, 청라 여기만 뛰었나요? 지방은 안 뛰었나요? 세종. 자, 만약 행정수더라도 이전하면 그렇죠, 좀 버티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정치 쇼 같은데 가능성 없어요. 저부터부터 반대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만약 안 간다고 하면 세종 급추락할 거예요. 사상 최저가로 추락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부산 해운대구, 뭐 수영구 이런 데 진짜 조심하세요. 대구, 뭐 지역별로 좀 비싼 곳들 있잖아. 이번에 창원도 많이 뛰었고 포항도 많이 뛰었고 광주도 비싼 곳이 있고, 이런 데는 그냥 보지도 마시라고요. 부동산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 충돌, 부동산 전망, 풍부한 유동자금. 지금 여러분들 이제 두 개가 지금 싸우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시각을 5대5로 보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오른쪽 이거부터 볼게요. 지도. 지금 집값이 여기에서 이만큼 뛰었는데 이렇게 대폭등을 했는데 무슨 더 올라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를 5대5로 봅니까? 이거 상식이잖아요. 자, 뛰어도 그냥 4.5억이 9.5억으로 뛰었는데, 자, 이 상황에서도 지금 언론은 맨날 언론 플레이로 뛴다고만 하는데,
자, 올라가면 C가 올라가봤자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물론 덜 뛴 것은 이렇게 날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작년 올해 많이 뛴 것들 안 뛰어서 뛴 거예요. 한번 과거 시대 봐봐요. 물론 올라도 또 올라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덜 뛴 것들이 폭등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경기도나 지방에서 아직 덜 뛴 것들을 혹시 내년에 뛴다면 걔들 폭등할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 그럼 어떤 좀 복잡한 상황을 아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4.5억짜리가 9.5 정말 많이 뛰었네요. 이 상황에서 무슨 5대5를 봐요. 뛰면 찔끔 뛰고 떨어지면 난리 나는 건데 정말 틀렸나요? 자, 아무튼 상승 전망, 풍부한 유동자금, 장기간 저금리, 화폐 가치 하락 등등등 이걸 내세우는데 얘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잖아요. 얘 때문에. 이해 갔어요? 얘는 이미 선반영된 게 많아요. 그런데 하락, 폭등 거품 심화, 실효성 있는 규제, 경제위기 고조 이건 이제 시작이잖아요. 얘들은 이미 효과를 봐서 집값이 많이 폭등한 거고 얘들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경제위기도 뭐 시작된 지 얼마 됐나요? 자, 실효성 있는 규제 솔직히 정부가 쇼만 했지 규제다운 규제 한 적이 얼마나 있어요. 굳이 따지면 7.10 대책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지금 몇 개월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폭등 거품 심화 지금 이렇게 많이 뛴 것도 현실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폭락장이고 앞으로 지금까지 과거가 이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잡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잡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별적으로 잡아야 하고 넘어가 볼까요? 전국 시도별 최고가 아파트 보면 헉헉 할 거예요. 물론 이게 실거래도 있고 약간 호가도 있어요. 자, 몇 년 동안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호가를 계산해야죠. 왜? 7년 동안 거래가 안 됐는데 지금 이만큼 올랐는데 그 실거래가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집값은 제일 비싼데. 자, 볼까요? 주로 이제 실거래인데 호가도 일부 있다. 서울 용산 한남도일 예 332. 자, PBM 제곱미터 84억이나 해요. 부산 해운대 LCT 320짜리가 65억이나 합니다. 대구 두산이부 제니스 298. 이건 네이버 평수로 따진 거예요. 자, 35억. 인천 더샵 센트럴파크 2차 441억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광주 봉선 남양 휴튼 2차 216, 17억 하고요. 대전 스마트시티 2단지 344, 25억 합니다. 자, 울산 대공원 코오롱 파크폴리스 366, 16억 하고요. 세종 새뜸 6단지 예미지 151, 얘는 큰 평수 아닌데도 15억 합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경기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331, 55억짜리가 판교에 있다는 거 처음 들었죠? 강원 춘천 오니 롯데캐슬 201, 얘는 7.2억밖에 안 해요. 자, 충북 청주 신영 GRCT 1차 255. 자, 얘도 16억이 납니다. 무려. 충남 천안 펜타포트, 천안에 펜타포트 318, 18억 하고 있어요. 전북 전주 현대 아이파크 273, 13억 하고요. 전남 목포 에메랄드 퀸 337, 12억 합니다. 경북 포항 두산 이브 더 제니스. 자, 여기 보면 255가 8.3억. 그래도 10억대 미만이네요. 경남 창원 용지 아이파크 157, 11억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얘만 유독 비싼 거 아니에요. 물론 평형이 크니까 비싼데 이 아파트들은 평형에 따라서 다 비싸요. 또 근처 아파트들도 비싸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랜드마크를 알아야 현황을 알 것 같고 제가 말한 것은 거품가가 높다라는 것,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이제 C로 가느냐 D로 가느냐. 자, 여러분들 몇 번 내가 얘기해줬죠. 뭐 과거는 생략하고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부터 이거 계속 그려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올라갈 때부터. 자, 근데 결국 정부가 집값을 느슨하게 잡는 바람에 여기까지 폭등해 버렸네요. 그러다가 떨어지고 이때도 계속 알려줬죠. 근데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원 동그라미 친 거 어때요? 지금은 제로 근처입니다. 서울로 따졌을 때. 아직 경기도는 한참 위고 그렇지만 지방도 한참 위지만 서울은 거의 보합세하고 맞먹어요. 그럼 여기서 A로 간다. 이건 사실 물 건너 간 것 같고요. 자, 이제 B는 마이너스입니다. B로 가느냐, 자 C로 가느냐, D로 가느냐, 이제 이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갈 것 같아요? B는 이제 확실하니까. B는 유력해요. 마이너스까지는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특별하게 어떤 변수가 없는 한. 자, 그러면 C와 D 중에 C는 유력해 보여요. 왜? 계속 C로 갔어요. 여기는 다 C로 갔잖아요. 떨어진 듯 하다가 이만큼 떨어진 듯 하다가 폭등, 떨어진 듯 하다가 폭등, 여기서도 떨어진 듯 하다가 폭등, 여기서도 떨어진 듯 하다가 폭등, 이번에도 떨어진 듯 하다가 폭등. 또 C로 갈 수도 있다고요. 그럴 때는 아까 제가 말했던 경기도 저평가 지역 그런 거 잘 보세요. 자,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 C로 갈까요? D로 갈까요? 과거 패턴을 보면 C로 가는데 정부가 좀 정신을 차린다면 D로 가요. 그럼 이거는 누구한테 달렸느냐? 정책에 달렸어요. 자, 또 이렇게 폭등을 만들었다. 이건요, 진짜로 만약 정부가 집값 안 떨어졌다고 하는데, 자, 못 잡았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고 싶은 분들은 진짜 무능한 거예요. 지구상에서 제일 무능한 정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에서. 지금도 올린다면. 여기 보세요. 몇 번을 올렸어요. 이런 정권이 과거에 없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못 잡았다는 말은 되지 않습니다. 설령 못 잡았다고 해도 아주 치욕적이에요. 왜? 지구상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무능한 정권이잖아요. 부동산 쪽으로. 정말 틀렸나요? 그런데 안 잡았다. 도덕적으로 아주 지탄받겠죠. 지금 뭐 질병 사태다. 경기가 지금 안 좋다 해서 또 띄울 걸 감안해야 합니다. 자, D 한번 보실래요? 이제 정말로 집값을 잡는다 그러면 이제 D로 갈 거예요. 이번에는 예전보다는 좀 D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C냐 D냐. 거래량 급감은 하락 징조. 여러분들 이게 제가 2017년 802, 2018년 913, 2019년 1216 그리고 올해 2020년 710 대책 해가지고 거래량을 봤어요. 다 1만 뭐 6천에서 지금 1,500대로 떨어졌고 진짜 재밌는 게 다 겨울이야. 10월, 11월, 1월 이렇게 여기 11월까지밖에 안 나오지만 그 뒤로 다 떨어졌어요. 여기도 1월, 2월 이해가셨죠? 자, 그런데 보자고요. 자, 여기 역시 1만 2천까지 갔다가 3천대로 확 떨어졌고, 자, 여기도 역시 대책 나온 다음에 1만 1천대 갔다가 1,200으로 떨어졌고 1만 5천까지 갔다가 현재 2천으로 떨어졌는데 지금 현재 8월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9, 10, 11, 12 이게 좀 빨리 이제 대책이 여기 때는 12월 달에 나왔지만 이번에는 7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좀 빨라서 지금 여기 모양새가 비슷한데 결국 겨울에는 밑으로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 어떻습니까? 똑같죠. 쌍둥이죠. 4개. 데칼코마니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점쟁이 점치듯이 다음 달 떨어집니다. 전문가들. 다음 달 올라갑니다. 그런 말은 믿지도 마세요. 자, 시세 완전히 꺾였다.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9.13 대책 2018년. 아까는 거래량이었어요. 이번에 시세. 마이너스 돌아섰잖아요. 11월 12일부터. 그래서 겨울까지. 2019년? 자, 11.6 대책 나왔죠. 좀 늦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1월 달에는 아직 마이너스까지는 안 됐지만 계속 추락하다가 2, 3, 4월 달 마이너스로 전환됐잖아요. 자, 그러다가 물론 폭등은 했지만 이렇게. 이번에 보세요. 벌써 여기 0.01이네요. 마이너스로 전환되네요. 2020년. 현재가 여기에요. 그럼 얘 짝 날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갔다가 올라갈 거냐? 아니면 계속 떨어질 거냐는 이제 정책에 달렸다고요. 자, 그림, 아파트 실거래가 추이 이런 말 하면 여기는 아직도 안 떨어졌어요. 아니, 왜 제 방송 보면서 왜 그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십니까? 아니, 지금 내가 마이너스가 됐다고 안 하잖아요. 지금 저는 추세를 보면서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 추세는 맞아요. 물론 뭐 몇 년간 떨어진다 해놓고 그 안 떨어진 것은 제가 틀렸어요. 왜? 정부가 잡을 줄 알았어요. 근데 못 잡잖아요. 안 잡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아예 미리 천수를 치잖아. 추가 정책이 안 나오고 정권이 또 집값을 띄운다면 방법 없다고요. 그것은. 보시면 지방은 오히려 이게 2013년이거든요. 지방은 올랐네. 녹색이야. 그래도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 현재 이 상태예요. 왜 지방이 올랐냐? 이때 못 올랐거든. 이때 여기 밑에로 가 있잖아요. 여기 다른 데는 올랐었는데. 그리고 서울 보세요. 자, 서울이 빨간색이에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올랐네요. 이전에는 노란색인 경기도보다도 좀 덜 오거나 비슷하게 갔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뛰었죠. 근데 경기도 보세요. 서울에 비해서 너무 못 갔죠. 물론 1, 2기 신도시 포함된 겁니다. 1, 2기 신도시를 빼면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1, 2기 신도시는 서울로 보세요. 아주 위험해요. 1, 2기 신도시 다 위험합니다. 물론 이제 좀 덜 간 곳들은 좀 덜 위험하겠죠. 뭐 일산 같은데. 자, 아무튼 이렇고. 자, 그렇다면 다음은 어떻게 두느냐? 다음은 여러분들 지금 전체적으로 다 지금 거품이 심해요. 이렇게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물론 서울이 제일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 경기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지방이 광역시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지방도 세종이나 광역시 뭐 해운대 이런 데는 아예 대폭락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하락장이 온다면. 비싼 것이 많이 떨어지니까 조심해라고요. 자, 부동산 핵심 원리 8가지를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역발상이란 말 꼭 기억하세요. 대중들의 심리적 불안감과 조바심을 역용해서 내가 부자 되는 거예요. 상투장에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야. 인내를 해야 돼. 인내. 참아야 돼요. 바닥장에는 멘탈을 지키고 잡아야 돼요. 자,
언제가 상추냐, 언제가 바닥이냐 몰라도 돼요.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가 바닥이고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을 때가 상추니까 부자는 일반 대중과 다른 역발상으로 부자된다. 이해가셨죠? 개미들하고 반대로 움직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고무줄 활용 전략. 어떤 상황에서 발상 자체를 융통성 있게, 그러니까 딱 고정관념에, 여기 보세요.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이런 사람 돈 못 벌어. 자, 융통성 있게. 매매 타이밍, 비과세, 전월세 기간, 잔금 날짜를 조절, 즉 타이밍을 좀 늦춘다든가, 뭐 전월세 기간을 이렇게 조금 늦춰가지고 그 집이 올라가려고 하면 잡는다든가, 또는 집값이 분명히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그때까지 잔금 날짜를 좀 더 늦춘다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고무줄처럼 자기가 원하는 날짜를 정하는 게 바로 고무줄 활용 전략입니다. 저지선 활용 전략. 여러분들, 보유자들의 평균 수익률을 저지선이라고 해요. 어떤 A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 수익률이 높다. 그러면 그 저지선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뭔 말이냐면 A라는 아파트를 A라는 아파트 지금 집값 많이 뛰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A라는 아파트 사람들 배가 불렀어요. 이런 사람들은 저지선이 너무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많이 올라서 추락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분양이라든가 안 올라간 것들, 분양은 분양가잖아요. 그냥 안 올라간 것들은 저지선이 뭐 먹은 게 없으니까 여기야 여기. 그러니까 저지선이 낮기 때문에 떨어져도 조금 떨어지고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이게 바로 저지선인데, 자, 분양 아파트나 하락장 매수가 저지선이 좋죠. 그렇죠. 하락장에는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평균적으로 먹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안 팔려고 해요. 자, 그런데 많이 올라가면 시세 차익이 높기 때문에 팔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팔려고 할지 모르겠는데 더 줄까봐 좀 내려가면 이제 막 나올 거예요, 매물. 평균 수익률이 높은 곳은 좋지 않아요. 즉, 어떤 아파트가 많이 뛰어서 수익률이 높다 그러면 포만감에 젖어서 막 던져버릴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하락장에. 그렇게 되면 나는 상추장에 잡았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야. 근데 별로 올라간 게 없으면요. 또는 좋은 아파트 분양받은 것은 지가 떨어질 게 뭐가 있겠어요. 안전하죠.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시간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회비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하고 상담을 받는 것도 이 기회비용을 훨씬 더 유리하게 내 쪽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 부동산은 수십억씩, 수억씩 내 인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보다 더 많은 게 부동산이니까. 기회비용을 높이려면요, 매매 타이밍과 갈아타기, 증여를 활용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상추장이죠. 상추장에서 매수를 한다든가 증여를 한다든가 갈아타기를 하는 것은 집값이 올라가는 상태라서 자, 다 안 좋아요. 이 상추장에 매수하는 것은 고가 아파트를 매수하는 거고, 증여하는 것도 증여세가 많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갈아타기 하는 것도 자, 내 거보다 더 갈아탄 놈이 더 뛰었을 것이고, 물론 싼 걸로 갈아타는 것은 괜찮아요. 보통은 좋은 걸로 갈아타니까 문제지. 이번에 빅테크 활용 전략. 각종 대출금과 전세금도 냉정하게 말하면 빚입니다. 내 돈이 다 안 들어간 거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게 빅테크예요. 먼저 상추장은 원금으로, 바닥장은 원금 플러스 빅테크나 갭 투자가 유리하다고 했어요. 뭔 말이냐? 꼭대기장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무슨 대출. 그러니까 지금 2030이 영끌해가지고 패닉바잉으로 대출을 왕창 끌어당겨서 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왜? 집값이 지금 4억짜리가 9억으로 올랐는데 이걸 갖다 그냥 대출로 잡는다? 집값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오히려 바닥장은 불안해하지 마세요. 자, 원금만 하면 안 돼요. 자, 4억짜리는 이번에 4억짜리가 뛴 게 9억 5천이에요. 근데 6억짜리는 얼마 뛴 줄 아세요? 자, 6억짜리 올림픽 선수촌 20억 넘어갔잖아요. 20억. 자, 그러면 거기서는 1억밖에 차이 안 나지만 올라갈 때는 엄청 차이 나잖아. 대출 받아서 잡았어야지. 2억 잡아가지고 4억짜리 잡을 게 아니라 6억짜리 올림픽 선수촌을 잡았어야지. 자, 갭 투자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고요. 자, 하락장에는 실거주가 폐지될 수가 있으니까 내 돈 다 쏟아부어갖고 거주할 게 아니라 오히려 비싼 곳을 갭 투자하고 나는 싼 곳 살고 실거주가 폐지가 된다면 그렇게 훨씬 유리하죠. 많이 뛰니까. 가치를 높이려면 대출을 받을수록 이익 창출. 종합적으로 아주 폭등장만 아니면 대출을 받는 것이 플러스가 됩니다. 육각형 활용 전략은 부동산 상승기 하락 사이클을 약 6단계로 제시했죠. 이렇게. 자, 여기서 상승 초기, 상승 후기, 자, 하락 초기, 하락 후기 이렇게 해서 벌집 모양이 6단계인데 부동산 상승기와 하락 이거 반복 패턴으로 벌집 모형으로 만든 거예요.
부동산 흐름은 육각형 패턴이 반복 순환됩니다. 자, 이렇게 쭉 한 바퀴 돈다고 했어요. 계속 뛰지만은 않아요. 지금은 서울은 어느 단계냐? 자, 상승 꼭지로 보여져요. 이제 하락 초기입니다. 하락 초기. 그러면 이거 하락 바닥까지 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폭락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꼭지니까 여기서까지 오니까.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마름모 활용 전략이 뭐냐? 지역이라든가 세대수, 분양가 평형에 따라서 여러분들 양극화란 말 들었죠? 비싼 것과 싼 거. 자, 이걸 양극화라는 말은 맞지 않고 서열화가 맞아요. 이게 비싼 것과 싼 것을 양극화, 이게 여러 다단계처럼 나눠진다. 이게 서열화인데 이 서열화된 것을 마름모라고 하고 서열화와 가성비를 알아야겠죠. 서열화는 입지, 타이밍, 상품, 이 세 가지 요소가 입지, 타이밍, 상품인데 장기적으로는 분명한 것은 서열화에서 장기적으로는 계속 좋은 곳이 어디냐? 강남입니다. 자, 비싼 곳일수록 좋아요. 지방의 비싼 곳보다 강남이 훨씬 더 안전하고 이건 해외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서울이 경기도보다 더 훨씬 좋습니다. 문제는 장기만 보지 마세요. 지금 폭등 장세라 5년까지도 내다봐야 돼요. 하락장까지. 그러면 하락장까지 봤을 때 누가 제일 나았냐? 강남이 최악이고요. 서울도 최악이고요. 또 세종시도 최악이고 들뛴 곳들이 좋은 거예요. 네, 들떨어지니까. 들떨어져야 더 좋은 걸로 갈아탈 때 내 돈이 데미지가 적으니까 좋은 곳으로 가죠. 내 것이 왕창 떨어진데 어디로 갈아타요? 자, 이게 마름모라는 거 이해 가셨죠? 서열화 됐다. 그 다음에 우상향. 여러분들 부동산은 잡아야 할까요? 안 잡아야 할까요? 자, 다시 말하지만 빌라, 오피스텔, 뭐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뭐 그런 거 쓸데없는 거 지역주택조합 이런 건 잡지 마시고, 자, 잡지 마시고 주로 아파트와 뭐 꼭 잡겠다면 다가구 단독, 이 전체 통건물, 자, 이런 것들을 잡아야 하는데 결국 어때요? 올라갑니다. 결국 올라가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유주택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평생 번 돈보다 집값 뛴 것이 더 많잖아요. 자, 부동산은 특성상 폭등 나가지만 상승폭이 커서 많이 뛴다. 그리고 상승장의 상투 시에는 폭락 후 더 뛰므로 미래에는 중간 시세. 지금은 상투가 맞습니다. 그런데 얘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잖아요. 신고가 찍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10년을 내다보면 배꼽이에요. 왜? 발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배꼽 회복하고 머리를 가니까. 5년을 내다보면 좀 더 올라가든 어쨌든 상투입니다. 왜? 발바닥까지 떨어질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올라간다. 이해가셨죠? 이게 우상향 전략이다. 여기 보시면 지도 같은 게 있네요. 뭐 다변화, 퍼포먼스, 기술혁신, 스토리텔링, 박수, 인지도, 창의성, 여기 정중앙에 인내심의 동그라미가 쳐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세 글자는 뭐다? 인내심. 이번에는 서울과 강남, 1, 2기 신도시와 경기 인천 고가 아파트, 세종시와 지방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폭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긴 10에서 20평대의 평당 거품값이 중대형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2013년 집값 하락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충격에 휩싸일 것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유료 상담으로 진행하오니 네이버와 다음 1000만 명 부동산의 꿈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